미적분 쉬운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고 배웠습니다. 속도 5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물체가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에 5를 곱해서 30입니다. 속도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좌표 평면에 속도는 5로 일정합니다.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 곱하기 5,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VT 그래프에서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t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도형의 넓이는 적분을 활용해 구하게 되고, 이렇게 구한 넓이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으면 양수의 넓이가 나올 것이고, t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의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적분값이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의미하고, 적분값이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적분하면 양의 적분값과 음의 적분값이 상쇄돼서 적분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그대로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구해집니다.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고, 이 위치 변화량을 적분으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sin 파이 t일 때 VT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입니다. 여기에 위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데, t일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 음의 방향으로의 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이동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VT 그래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대입해서 계산하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각 t = 1에서 t =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림에서 t = 1에서 t =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색칠된 도형의 넓이에 해당하고,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넓이는 정적분을 통해 구합니다.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분값이 음수이므로 음의 방향으로 파이분의 2만큼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입니다. 여기에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데, 위치 변화량은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이것이 위치 변화량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을 해결하겠습니다. VT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적분값이 양수이므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에서부터 3까지는 적분값이 음수이므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이 값은 양수가 되고 그대로 이동거리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이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양수값들을 더해야 하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앞에 값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시각 t = 0에서 t =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1차원에서 운동이고, 이제 2차원에서의 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시각 t를 매개 변수로 하는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누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구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아주 짧은 시간에 x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곱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간 x축 방향으로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구하면
그 시간 동안 y축 방향으로 간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물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dx dt는 엄밀하게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dt와 dt를 약분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 양변을 dt로 나눠서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ds dt가 시간분의 거리죠. 이것이 속도를 나타내고 이게 2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x는 ft고 y는 gt이므로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차원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구했습니다. 그 속도를 적분하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식을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변형하려고 합니다. dt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는 T에 대한 적분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dt가 사라졌으므로 적분 구간도 잠깐 없앴습니다. 이제 여기서 dx로 묶어냅니다. 그러면은 dx에 대한 적분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은 x에 대한 적분 구간입니다. 이 식에서 dy, d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결과, 즉 y의 도함수이므로 y'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함수 y는 fx가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나타나는 그래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두 가지 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2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고 2차원 함수의 x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의 공식을 활용해서 t 0에서부터 t 1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dx dt와 dy dt를 구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식을 정리하고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부정적분을 쓰고 아래끝 윗끝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 공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fx의 도함수 f'x를 구합니다. 그리고 x 0에서 x 2까지 함수 fx의 곡선의 길이이므로 다음 식에 f'x를 대입하고 정리해서 정적분 계산을 하면 fx가 x 루트 x일 때 x 0에서 x 2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